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힘들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부부만 살기에는 전에 살던 집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이라서 모든 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새 집 냄새도 좋고 시설도 최신식이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전에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여기저기 소음이 많이 들렸는데 새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생활 소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발걸음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정도였거든요.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정리하시는 소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밤 11시, 12시가 넘어서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야근하시는 분인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3시까지도 소리가 나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거운 걸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들이 계속 들렸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층에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달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위층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위층에 사시는 분이 직접 내려오셨더라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소음이 났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식적인 분이시구나.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나 봐요. 며칠 후부터 소음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심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마치 뭔가 무거운 걸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어요. 처음에는 혹시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항의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직 정리 중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도 말했지만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어요. 새벽까지 위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낮에도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면 놀라서 심장이 뛰곤 했어요. 한 달 정도 더 참다가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새벽까지 계속 소음이 나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담당자분 목소리에서 뭔가 귀찮아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요. 라고 하시면서 마치 제가 유난스럽게 구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밤늦게 갑자기 무거운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심지어는 망치로 뭔가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고의였어요. 일반적인 생활소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문 업체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측정했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밤 11시 이후에 환경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새벽 2-3시에 갑자기 80데시벨이 넘는 큰 소리가 기록되는 날이 많았어요. 이건 분명히 고의적인 소음이었어요. 측정 결과를 가지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소장님과 직접 면담을 요청했어요.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면 명백한 층간소음 피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장님도 측정 결과를 보시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위층에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위층에서 측정업체가 왔다는 걸 알았는지 그날 밤부터 더욱 심한 소음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30분 넘게 계속 났어요. 마치 무거운 운동기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에는 마치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건 명백히 보복이었어요. 제가 소음 측정을 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했어요. 어젯밤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층에 강력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찰 신고는 쉽지 않았어요. 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그 후에 위층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어요. 더 심한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층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위층에 올라갔어요. 인터폰을 누르고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정말 불쾌해 보이더라고요. 뭔 일이세요? 라고 짜증스럽게 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정중하게 층간소음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트집을 잡아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저희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한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라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만 조용히 살아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더욱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겠다는 뜻 같았거든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지만 그분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집에 내려와서 정말 막막했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밤 11시만 되면 위에서 온갖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쿵쾅거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특히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마치 일부러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낮에도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놀라게 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계속 소음을 냈어요. 몇 주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언제 또 위에서 큰 소리가 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였어요.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자주 생겼어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더니 소음 측정 결과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변호사님이 한 말씀이 저를 더욱 두렵게 했어요.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더 심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격을 봤을 때 소송을 하면 더 큰 보복이 올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안한 게 이사였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사를 간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사를 결정했어요. 이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지만 더 이상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위층 소음은 계속됐어요. 마지막까지 저희를 괴롭히더라고요. 이사를 간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사는 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밤에 푹 잠들 수 있고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왜 제가 피해를 당하고도 이사까지 가야 했는지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컸어요. 이사 비용에 중개 수수료까지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로 산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건이 좀 안 좋아요. 하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내 평화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울하다고 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물론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저처럼 이사라는 선택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이웃분들도 모두 상식적인 분들이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생활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조용한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